물론 이게 성수기, 비성수기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한 평균적으로 보면 인건비 제외하고 그런 거 제외하면 정도 남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박닥터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 전에 컨설팅을 해드렸던 사장님이신데 1년 정도 운영을 하셨어가지고 그때 처음에 오픈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보를 좀 듣고자 이렇게 따로 초청을 해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이성훈 대표님 통해서 숙박업을 시작해서 지금 숙박업을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커머스도 하고 있는 한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사실 이커머스 쪽을 먼저 하시다가 이제 숙박업으로 넘어오셨는데 네. 숙박업으로 넘어온 계기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커머스만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사업 분야로 확장을 시켜보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숙박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가능한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숙박업을 공부하면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숙박업이 보통 시드머니 가지고 안 되거든요. 네. 사장님께서도 아예 건물 하나를 사셨잖아요. 이렇게 젊으신데 어떻게 네. 시드머니를 구하셨나요? 저는 이커머스를 통해서 지금 한두 상품만 브랜딩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판매 방식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구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숙박업으로 가기 위한 일단에 또 다른 사업을 하셨던 거네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부동산으로 넘어오시게 네. 된 건데, 근데 그러면 서울에 사시잖아요. 네. 근데 왜 부산역도 아니고 네. 부산진역 거기다가 왜 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목표는 서울에서 숙박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아무래도 숙박업을 하려다 보면 시드머니가 꽤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시드머니가 사실은 서울에서 바로 진행하는 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조건 중에 가장 괜찮았던 부산 매물로 숙박업을 좀 시작했습니다. 하긴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고객층이 올 수 있는 곳, 뭐 비즈니스, 그 다음에 뭐 휴가, 그다음에 뭐 관광, 외국인 관광까지 다 올 수 있는 지역이 뭐 서울, 그 다음은 부산이겠죠. 네, 그렇죠. 부산하고 서울하고 차이가 많이 나시긴 하죠. 네. 가격 차이가 매우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그럼 부산진역으로 간 거네요. 그냥 네. 찾아 따라가신 거네요. 그쵸. 그러면 사장님 그렇게 이제 인수하셔서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인수했을 때 좀 많이 힘드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남이 하던 걸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맞아요.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사실은 제가 인수 막 하고 인테리어부터 제가 다시 하나하나 손을 봤었고, 타겟팅도 하나하나 다시 손을 봤었는데, 저는 이커머스는 그래도 몇 년 정도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성공해야 되는지 구조적인 흐름은 좀 알고 있는데, 숙박업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솔직히 좀 감이 안 잡혔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게도 대표님 수업을 듣고 네. 대표님이랑 같이 컨셉이라던가 뭐 타겟팅 하나하나 잡고 하면서 운이 좋게도 어느 정도 잘 안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처음에 딱 부산진역에 저 모텔 네. 샀어요 라고 하시길래 부산진역은 어디죠? 해서 제가 그때 처음 검색을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왜요? 그랬더니 네. 그때 대표님 말씀이 기억나요. 싸서요. 맞아요. 대부분 많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자기 금액에 맞춰서 사갖고 오시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네. 저도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이미 매입을 하셨고 그쵸. 어떻게든지 성공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또 시장 분석하고 살아남는 법을 했죠. 그러면 지금 이제 1년 동안 운영을 해오셨잖아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서울에 계시는데? 그쵸.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데, 남동생이 지금 현재 상주하면서 지금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고객 관리 그리고 세탁까지 전부 도맡아서 지금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체크인이나 이런 것들은 무인으로 하고 네. 계시는 거고, 그냥 청소하는 거, 그리고 뭐 세탁물 돌리고, 네. 비용 많이 아끼시겠네요. 세탁물 그쵸. 외부로 안 보내시면. 네. 객실이 15개이기 때문에 네.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남동생분이 거기서 직원처럼 일하고 계시는데 월급은 주고 계시죠? 네. 월급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정말이죠? 네. 근데 그 동생분 너무 그 안에만 네. 박혀 있는 거 아니에요? 갇혀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청소가 저희 3시에는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일어나가지고 좀 청소하고, 그리고 3시에 청소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헬스도 다니고 뭐 광안리도 가고 해운대도 가고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간 게스트하우스 스텝 같은 거네요? 약간 그 말하자면 그렇죠. 동생분도 서울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네. 그냥 일하면서 오후에는 부산 그쵸. 여행을 다니는 거네요?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아, 이 젊은 친구들이 그런 로망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도 많이 가고. 맞아요. 부산도 많이들 가고 싶어 할 텐데 요즘 부산 뭐 월세나 이런 것도 비쌀 텐데 어떻게 보면은 작은 모텔을 좀 감성 숙소로 바꾸면서 약간 게스트하우스 스텝의 활용을 믹스하신 거네요. 믹스한 거죠. 맞습니다. 아, 굉장히 네. 괜찮네요. 사장님이 내려가서 직접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물론 제가 하면 뭐 수익적인 측면은 훨씬 더 많이 오르겠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부산까지 내려가서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네. 그렇죠. 빨리 서울로 올라오고 싶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사장님, 이게 지금 네. 서울에서 계시면서 오토로 운영을 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데, 그쵸. 물론 지금은 동생분이 많은 업무를 해주고 있는데, 뭐 동생분 월급도 주고 계시니까. 근데 만약에 동생분이 없다라고 하면, 뭐 다른 분들이 지금 사장님처럼 창업을 하겠다. 나도 부산에다 할래. 했으면은 똑같은 모델을 하더라도 직원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원을 채용을 해서 결국 직원 인건비가 나갈 텐데, 그럼 사장님이 1년 동안 최대한의 이 가성비 호텔로 해서 매출을 일으키고는 있는데, 네. 1년 평균 봤을 때 얼마 정도 남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성수기, 비성수기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한 평균적으로 보면 인건비 제외하고 그런 거 제외하면 사실 한 800에서 900 정도 남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0에 900 정도. 그래도 많이 남으시네요.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이 나도 부산 내려가서 해야지 해서 직접 그냥 하신다고 하면 네. 뭐 시간도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런 분들이 직접 가서 그냥 3시까지만 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청소하고 맞아요. 뭐하고 내가 네. 쉴 수 있고 그렇게 운영하면은 좀 더 벌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부사님 내려가서 하시지. 내려가고 싶지만 근데 뭐 서울에서 본업이 사업이 워낙 잘 있어서 되시니까 맞습니다. 그러신 네.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게 아까 부산진역 상권 저희가 1년 전에는 여기 왜 하셨냐 이랬는데 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돈 벌 사람은 돈 벌어봐요. 왜냐하면 12월 달에 부산진역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해수부가 이전을 한 거예요. 아, 저 소름이에요. 저 그 뉴스 보고 제가 사장님한테 바로 메시지 넣었거든요. 바로 받았죠. 네. 아니, 사장님이 거기 아무것도 없던 데였는데 네. 어떻게 진짜 부동산적 관점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그냥 운영 네. 잘해서 좀 매각 차익을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와 해수부가 왔어요. 네. 정말 걸어서 2분 거리던데. 네, 맞아요. 아 상권 되게 바뀌었죠. 오, 상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뉴스 보니까 막 사람들 밥 먹으러 다니고 뭐하고 네. 하던데 그러면 이제 상권이 비즈니스 상권까지 이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매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또 새로운 고객의 유형이 들어왔으니까 분명히 수요는 더 늘어났고 그러면 다행히 거기가 또 경쟁 호텔이 몇 개 없잖아요. 원래 상권이 안 좋았던 네. 곳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아졌으면 저는 앞으로 객단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럽습니다. 건물 가치도 높아졌고 네. 해수부가 들어왔으면 상권도 좋아지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앞으로 부산 엔스테이를 좀 더 디벨롭하거나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숙박업을 1년 동안 해보려니까 숙박업만의 매력이 있어서 일단은 서울에 있는 상급지 매물로 한번 점프업을 해보는 걸 지금 목표로 잡고 하고 있어요. 서울 많이 비싼데요. 서울도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 네. 이렇게 부산진역처럼 예전에 막 아무것도 없는 상권 들어가시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또 네. 운이 좋으시니까 거기 또 막 네. 개발되면은 대박이긴 하지만 근데 서울 쪽에서 좀 웬만큼 이렇게 지금 이런 뭐 관광 고객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뭐 생활여가 고객들도 있는 곳들은 아무리 또 오래된 여관이나 모텔이라 하더라도 가격대가 그분들이 네. 비싸게 판단 말이에요. 좀 생각보다. 그러면은 뭐 물론 지금 하시는 사업으로 그 이커머스 사업으로 돈도 수익도 잘 벌고 계시지만 그러면서 부산에서 나오는 돈 합쳐가지고 어떻게 만드실 것 같은데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진짜 내가 마음에 든 물건이 나온다. 그러면은 대부분 많은 구독자분들 그런 것도 궁금하세요. 어떻게 자금을 해야 되나? 사장님은 어떤 계획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나타났다. 네.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이커머스로도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로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은 일단은 그렇게 있고요.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쵸. 그게 안 되면 지금 부산 매물이 현금 흐름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는데 아쉽지만 점퍼를 위해서 부산 매물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분명히 부산에서 이것저것 뭐 빠지고 남는 돈 네. 그거를 서울에 했을 때 그만큼 벌 수 있냐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산에 있는 동생분 어떻게 해요?
동생분은 다시 이제 서울로 같이 서울로 올라오는 거죠. 좋네요. 동생은 네. 형만 따라다니면 되네요. 맞습니다. 아, 부럽습니다. 이래서 가족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사장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뭐 새롭게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다양해요. 하고 싶은데 매물을 못 잡고 있는 분들. 당연히 욕심나는 건 돈이 없겠죠. 뭐 시드머니가 좀 부족하고 아니면은 창업을 하려고 할 때 뭐부터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도 있으실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처음 창업을 해보셨으니까 선배로서 네.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배우고 두 번째는 실행하라. 딱 두 가지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제가 이커머스를 몇 년 동안 해오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상품을 키워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로드맵을 알고 있는데 제가 숙박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로드맵조차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배우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돈을 아끼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지금까지 강의비 들은 것만 수천만 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 강의 그때 오셨을 때 네. 뭐 엄청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강의를 다 듣고 시작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지금 나오는 숙박업 강의를 다 듣고 하겠다. 거의 다 들으셨던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강의도 들었고 해외 에어비앤비 강의도 듣고 뭐 모텔도 듣고 호텔도 듣고 다양한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 강의를 들었던 이유가 내가 모르는 분야를 전문가한테 아웃소싱하고 그리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강의를 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숙박업이 좀 고민된다 라고 하시면 일단은 무료 강의도 많고 유튜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전문가들한테 이런 강의를 듣고 조금 정보를 제대로 배우고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잘 모르고 하면 돈 날리는 게 너무 쉬운 게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이 숙박업이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큰 돈이 들어가고 또 빠져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사실 망하면 금방 뚝 닫아버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소자본으로 투자하게 되고 그쵸. 소자본으로 시드머니를 구하는 게 이커머스인 것 같은데 뭐 대표님께서도 이제 그 부분은 워낙 전문가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또 그렇게 또 젊은 친구들 시드머니 네.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많이 교육을 하신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젊은 친구들을 열심히 키워주시면 네. 그분들이 또 나중에 자산 가치를 네. 위해서 숙박업도 넘어오기도 할 텐데 아무래도 사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저도 꾸준히 강조를 하는 게 좀 공부하고 하자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네, 이렇게 해서 사장님하고 좀 인터뷰를 마쳐봤는데요. 사장님 오늘 어떻게 인터뷰 어떠셨나요?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정말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잘 준비하셔가지고 시간 낭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이렇게 끝마치고요. 오늘 좀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창업을 하실 때는 꼭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제 유튜브에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으니까 꼭 시청해 주시고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닥터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